134. 자, 특수청동이 나왔는데, 특수청동은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던 거는 인청동, 인청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용 청동, 뭐 이런 정도인데, 일단, 자, 영청동을 한번 보세요. 주석 청동 중에 납을 3 내지 20% 첨가한 것으로 베어링이나 백킹 재료 등에 널리 사용한다. 연청동. 다음에 인청동은 탈산제인 P를 첨가하여 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인 플러스 청동이죠. 탈산제인 P를 첨가하여 내마물성 냉각 가공으로 인장 강도 탄성 한계 증가하며 스프링제 베어링 밸브 시트에 사용 하는 게 이제 인청동이다. 베어링용 청동, 구리 플러스 주석이 10 내지 14%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축, 베어링 등의 마모가 심한 곳에 사용한다. 이게 이제 베어링용 청동에 이제 해당이 되고, 납청동, 납은 구리와 합금을 만들지 않고 윤활 작용을 함으로 베어링용으로 적합하다. 납청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건 안 나오겠죠. 답이 다 있으니까.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나와봤자 연청동, 인청동, 베어링용 청동 중에 하나 정도가 설명상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설명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한번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래야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통도인데 물, 기름, 가스 등의 배관의 접속과 유동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의 면칭이다. 보통 개통도를 나타내면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것을 나타낼 때는 여기에다가 원래 여기에다가 감아요. 이렇게 포르말테프라는 걸 감은 게 있어. 그래서 보통 청색으로 감아놓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표시할 때 청색으로 감아놓으면 물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적색으로 감아놔요. 적색으로 감아놓으면 기름이나 유류나 또는 뭘 나타내냐면 전기를 나타내. 전기를 나타내고요. 또 그것도 가스를 나타내는 걸 많이 보시죠? 주황색, 노란색. 주황보다는 노란색이 더 가깝죠. 가스 배관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죠. 그래서 얘는 개통도가 여기는 물이 흐르는 개통도구나. 이 배관은 물이 흐르는구나. 여기는 전기하고 기름이 흐르는구나. 여기는 가스 배관에 가스가 흐르는구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개통도다. 이렇게 보통 표시하시면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쪽 배관은 물이 흐르는 거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배관은,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꼭 좀 알아두시면 되고, 아마 정 이름만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죠? 정 이름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전에 나왔던 거야. 내용도. 자, 136. 오스트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용접 시 주의사항. 자,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 오스트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도 하고, 또는 18-8 스테인리스 강이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18은 크롬이 18%, 그 다음에 니켈이 8%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랬죠? 1. 에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잘 나와요. 에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에어를. 오스트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용접을 하면 에어를 안 해도 돼요. 바로 용접이 바로 됩니다. 용접하면. 그 다음에 층간 온도가 320도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래? 이게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력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320도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잘 알아두셔야 돼. 짧은 아크 길이를 유지한다. 용접에서는 긴 아크가 없다 그랬죠. 긴 아크가 없다. 거의 다 짧은 아크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긴 아크가 나오면 그게 거의 무조건 답이다. 아크 중단을 하기 전에 크레이터 처리를 한다.
크리에이터 처리는 계속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크리에이터 처리는 꼭 잘 해줘야 된다. 끝부분에 그게. 그래서 전류가 너무 세더라도 끝부분이 이렇게 파요. 이렇게 파입니다. 요 부분이 용접을 할 때 여기가 막 파여요. 이렇게. 전류가 너무 세버리면. 그래서 그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돼. 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재를 쓰며 가는 용접봉으로 사용한다. 자, 우리가 언더컷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결함의 보수할 때도 전부 다 가는 용접봉을 사용했죠.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가는 용접봉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자, 6번. 낮은 전류값으로 용접하여 용접 이별을 억제한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주의사항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에요. 요게, 잘 나와요. 예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나오게 되면. 또 하나는 층간 온도가 350도씨 이상을 넘어서도 된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나크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 문제 맞히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죠? 자, 137. 플라즈마 아크 절단. 자, 만에서 3만 도씨 높은 열 에너지를 열원으로 아르곤과 수소, 질소와 수소, 공기 등을 작동가스로 사용하여 경금속, 주철, 구리합금 등의 금속 재료와 콘크리트 내화물 등의 비금속 재료를 절단한다. 이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플라즈마 아크 절단은 우리 도로에 보면 동그랗게 돼서 도로를 자르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오면 도로를 물이 나오면서 막 쫙 자르는 걸 볼 수가 있어. 그게 플라즈마 절단인데, 그때의 온도가 만에서 3만 도씨예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도로가 쫙 자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를 때도 플라즈마 아크 절단을 사용을 한다는 거지. 그죠? 거기에 경금속이나 주철이나 구략금 등도 자르지만, 이렇게 콘크리트, 내화물 같은 경우도 절단을 한다는 거. 플라즈마 아크 절단. 만에서 3만 도씨가 가장 중요해요. 이 137번은 꼭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만에서 3만 도씨가 꼭 나와. 만에서 3만 도씨. 그거만 좀, 포인트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138. 용접부의 파괴 시험. 많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어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구핌 시험. 한번 했던 거 다시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구핌 시험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도 시험. 그죠? 경도 시험. 경도 시험도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장 시험도 이제 그 중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이 파괴 시험하고 파괴 시험, 비파괴 시험이 나오죠. 구분하는 게 나와. 이게 파괴 시험이냐 비파괴 시험이냐,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파괴 시험은 많이 했었죠. 이렇게 이티, 가시, 그 다음에 이런 종류나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있다. 지금 또 쓴 것도 있는데, 하여튼 파괴 시험은 재료를 파괴를 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비파괴 시험은 파괴를 하지 않고 찍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게 비파괴 시험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도 했었지만 방사선 검사 또는 방사선 투과 검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는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는 침투 검사 또는 침투 탐상법, 그다음에 자분 검사 또는 자분 검사법 또는 자기 검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설 검사, 또는 유관 검사, 이제 와류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파기 시험도 꽤 많죠. 근데 파기 시험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뭐 인장 시험이라든가 구빔 시험이라든가 피로 시험이라든가 내압 시험이라든가 뭐 화학적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미경적 조직 시험이라든가 조직은 띄어내서 하는 거죠. 현미경적 조직 시험은 이렇게 모재 같은 거를 띄어내서 다시 그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조직 시험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파괴 시험에 해당이 되겠지. 되는 거는.